안녕하십니까. 송영경제연구소 소장 정대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규제와 특권이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쇠락하는 이유는 많지만 크게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첫째는 경제 주체의 정당한 이익 추구가 과도한 규제로 억압받는 경우이며, 둘째는 특권 집단의 발호로 경제 성장의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한국은 이 두 가지 원인 모두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미래가 어둡습니다. 먼저 한국의 규제는 관료들이 권한을 키우려는 노력에다 시민단체 등의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어 계속 늘어왔습니다. 관료들은 규제가 복잡하고 불투명할수록 재량권이 커져 좋아집니다. 시민단체 등은 안전과 환경, 국민 권리 보호 등을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왔습니다. 시민단체 등의 주장 중에서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실제 규제화되는 과정에서 관료들이 이해와 맞물려 복잡하고 과도한 규제로 변모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규제는 한 번 생기면 규제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완화 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혁이 매우 힘듭니다. 현재 산업 현장에서는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는 말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큰 사업뿐 아니라 작은 음식점, 농촌주택 등 일상생활도 규제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과 관련된 몇 가지 사례만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점이 재래시장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고춧가루, 참기름 등을 사서 영업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재래시장에서 만든 고춧가루 등은 원산지나 제조 과정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어떤 음식점은 음식 맛 등을 위해 재래시장 물건을 주로 쓰면서 단속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 대형업체 것을 몇 개 구비해 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농촌의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10개 정도는 건축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창고나 주차장 지은 것, 밭에 정원 만든 것, 지붕에 차양을 설치하는 것 등 아주 많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농촌에 사는 사람 대부분이 언제든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면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고 잘못된 것이죠. 다음으로 한국은 특권 집단이 국민 경제의 성과를 과다하게, 그것도 불공정한 방식으로 가져가는 상황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직업 간 불공정하고 과도한 보상 격차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계속 오르는 집값, 집세 등 부동산 문제입니다. 이것들은 시장 원리보다는 잘못된 정책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상위 0.1%, 1%의 집중도보다 상위 10%의 집중도가 더 심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요. 상위 10%에는 재벌이나 대기업의 소유자나 경영자뿐 아니라 임대사업자, 의사 등 전문직, 교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대기업 정규직 등도 포함됩니다. 특히 성공한 정치인과 관료, 교수와 의사 등 광의의 공공부문 종사자는 과도한 보수를 받고 있어 많은 사람이 선망하는 직업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높은 보수는 소득 불평등뿐 아니라 기업 부분의 우수 인력 유입을 막아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성공한 정치인, 관료, 교수, 의사 등 공공부문의 보수는 모두 정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결국 한국의 과도한 보상 격차는 시장 원리보다는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에 주로 기인하는 셈입니다. 비싼 집값 집세는 다 아시다시피 산업 경쟁력의 약화와 소비 부진, 경제 구조와 자금 흐름의 왜곡,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빈곤이 대물림과 세대 간 부당한 소득 이전,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역에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고 저축을 해도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한국의 집값, 집세가 비싸고 계속 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시장의 힘도 조금은 작용하고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과도한 특혜를 주면서 저금리 정책을 장기간 시행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돈 있는 사람이 창업을 하는 경우는 드물 뿐 아니라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도 흔하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대부분 빌딩,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와 교수, 인기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등은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까지 잔뜩 받아 부동산을 삽니다. 더 문제인 것은 기업인마저 사업체를 적당히 정리해 건물주가 되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수익성이나 안정성이 제도적 특혜로 인해 금융자산이나 생산적 투자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저금리 정책의 지속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여러 특혜가 추가되어 수익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요약해보면 한국 경제가 쇠락하는 이유는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규제, 특권 계층이 바로 비싼 집값과 집세 이 세 가지입니다. 당연히 정책의 방향도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쪽이어야 합니다. 첫째, 지속적이고 과감한 규제개혁. 둘째,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성공한 정치인, 교수와 의사, 관리와 공기업 고위직 등의 특혜 축소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지요. 이 중 서울 집값은 그간 오른 것을 생각하면 그냥 안정만 되어서는 안 되고 하향 안정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 활력과 성장률이 높아집니다. 당연히 소득 불평등도 크게 축소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괜찮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가 투명해지고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관심 부탁드립니다.